우선은 95까지 질문할 거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주시면은 풀고 그 다음 경우의 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4번이요. 네.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경우의 수 푸시면 돼요. 네. 91쪽에 몇 번이요? 4번? 네. 네.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설명 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알면 쉬운 문제인데. 95쪽에 네. 7번도. 95쪽? 네. 95쪽에 7번이요? 95쪽에 7번. 뭐 문제 좀 잘 안 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네. 되나? 문제 읽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방금 거는? 문제 잘 읽었어요? 도현이? 자, 우선은 네. 우주원 학생 조금 지각한다고 연락됐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질문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4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가장 짧은 길이 요걸 구해라.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P랑 요 R 자리는 꼭 지금 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Q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기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었겠죠. 얘가 여기라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었겠죠. R도 움직이는 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봤는데 그때 제일 짧은 길이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뭘 하시면 되냐면 네, 이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선에 대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PQ가 여기 있죠? 근데 얘를 그대로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면 그러면은 길이는 똑같아질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얘가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BC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뭐 여기 S1 이런 식으로 쓴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됐다. 안녕하세요. 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제일 짧은 길이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요전부터 요전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최단 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얘가 직선이어야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Q의 위치는 여기였던 거야. 이 자리가 Q였던 거고 실제 R의 위치는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일직선이 됐을 때가 가장 짧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의 빗변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12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5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몇이야? 16이죠. 피타고라스의 수 생각하면 12, 16, 20이겠네요. 그래서 답이 20이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에서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는 네,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4번이고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없으시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설명 한번 해줘서 좀 풀기 쉽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네. 저번에 얘기한 대로 얘는 6, 8, 10이니까 얘 넓이가 100이면 요렇게도 100이고 요렇게도 100이죠. 그러니까 3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면 얘가 36이죠? 그럼 요렇게도 36이고 요렇게도 36이니까 36인 거예요. 그래서 300 더하기 36이어서 336. 다들 이렇게 푸셨어요? 네. 이렇게 푸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나무 문제는 네,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런 것들은 그냥 뭐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 7번이요? 너 진짜 문제 안 읽은 거 아니에요? 도현이? 답은 얘 더하기 얘죠. 왜 이런지 안 보여요? 답은 6 더하기 14여서 20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활골 넓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AB랑 AC에 의하여 만들어진 활골 넓이가 AB랑 AC에 이루어진 활골.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잘라야죠.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 합쳐진 게 네, 반대쪽도 생각을 해볼까요? 다른 색으로 해야 되는데 요 활골이랑 요 활골 합쳐진 게 삼각형 넓이라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활골 다 합친 게 이거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20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이면 끝나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또 혹시 주원이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을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경우의 수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는 설명을 좀 했잖아요. 네, 빠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신 분들은 그냥 풀어주시고 빠지신 분들은 설명 잠깐 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우의 수 사건 뭐고 먼저 얘기를 할 거면 사건은 뭐 일어난 것들을 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한 줄 세우고 뭐 편의점에서 뭐 물건 고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경우다. 뭐 아니면 윷놀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사건들을 몇 개를 이제 니네들한테 주고 그거에 대한 경우를 구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경우라는 거는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가지수를 이제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전을 던지면 두 개를 던지면 경우가 몇 가지? 네. 동전 두 개 던지면 경우가 몇 가지 나와? 동전 두 개요? 네. 네 가지. 네 가지 나오지. 왜냐면 동전이 앞이 있고 뒤가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동전도 앞이 있고 뒤가 있으니까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얘네 두 개 곱했죠. 그럼 어떨 때 곱하기 하지? 네, 그래도 배운 적 있지 않아 이거? 기억 안 나요? 자, 연속해서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니까 동전 한 개를 한 번 던진 다음에 다시 주워서 던져. 그럼 그건 연속해서야. 그럼 그때 곱하기야.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도 곱하기. 같은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는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같이 일어나면 곱하기. 근데 이제 더하기는 사건이 아예 다를 때는 더하기. 얘기하는 게 아예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냥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연결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랑 더하기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또는은 더하기죠. 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D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더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주사위에서 두 가지고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근데 얘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셔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를 사용할 때 단어가 있죠. 또는이나 뭐뭐이거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방금 얘기했죠. 네, 동시에나 그리고 뭐뭐와 연속해서 이런 경우는 네, 곱하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일렬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일렬 세우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렬 세운다는 의미는 내가 5명이 있어. 이 5명의 자리가 이렇게 5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앉힐 거야? 네. 자, 여기 자리를 얘네들을 배정을 할 거야. 그럼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5명이 다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5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에 내가 A를 앉혔어. 그럼 이제 4명 남았죠? 이 자리에 그럼 4명을 앉힐 수 있겠네요. A를 제외한. 그래서 네,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B를 앉혔어. 그러면 그 다음은 C를 앉히면 되겠죠? 3개 중에 C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C도 되고 D도 되고 E도 되는데 나는 그냥 C 하나를 고른 거죠. 3가지 중에서. 그 다음은 2가지 중에서 네, 또 D 하나 고르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인 E가 낫겠죠. 자, 그래서 5, 4, 3, 2를 곱하면 이게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A는 무조건, C는 무조건 가운데 앉아야 된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그러니까 누구 하나 특정한 애를 내가 찝어. 그러면 얘는 경우가 없어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제외한 나머지 4개만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4, 3, 2, 1을 곱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웃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웃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A, B가 이웃이래. 그럼 얘를 한 명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4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4, 3, 2, 1이야. 그 다음에 이 묶은애가 있죠? 묶은애를 다시 나열해서 곱해주시면 이게 이웃하는 경우다. 이해될까요? 이웃한다 그러면 한 명 취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4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만 A, B 나열하는 거죠. 다시. 네. 얘도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얘기를 할 거고, 유형별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야. 자, 양 끝에 서는 경우도 얘기를 할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A랑 E가 양 끝에 선다. 근데 얘도 지목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는 고정이야. 그지? 그럼 얘는 경우를 우선 바꾸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머지 3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21이야. 근데 고정을 시켰는데 꼭 여기가 A, 여기가 E가 아니라 양 끝에 선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얘네 둘의 위치는 바뀌어도 양 끝에 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의미가 좀 다르죠? 이웃하는 거랑 네, 양 끝에 서는 거랑 약간 식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다 외워야 되니까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는 건 이 나열하는 거 전체 나열한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를 봤을 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아. 그러면 앞에 거 2개만 곱하면 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계급이 다른 대표 뽑는 방식이야. 계급이 다른 대표. 회장, 부회장 당연히 계급이 다르잖아. 그때는 나열한 다음에 앞에 거 2개만 곱하면 돼.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청소당번 2명을 뽑는다. 얘네들은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이야.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앞에 거 2개 곱하는 건 똑같은데 뽑힌 애를 나열해서 나누는 거야. 이게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예를 들어 내가 계급이 다른 대표 3명, 뭐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는다. 그러면 5, 4, 3만 곱하면 돼. 이해돼? 근데 거기에서 예를 청소당번 3명으로 말을 바꿨어. 그러면은
543 곱한 다음에 그 3명을 나열해서 나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할 얘기는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다 얘기를 했고, 요거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0을 포함하는 경우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그 숫자 카드를 만드는데 0을 포함했다. 그러면 얘가 0, 1, 2, 3, 4, 4장이 있는데 세 자리 숫자 카드를 만들 거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생각하면 여기는 0만 못 오는 거죠. 세 자리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여기 오면 두 자리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0은 제외하고 4가지. 그래서 여기에 1을 제가 골랐어. 그러면 1 제외한 다음에 4개가 또 남았으니까 또 4가지. 2를 골랐어. 그러면 1, 2 제외하고 3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저번 시간에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물어보세요. 네.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러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14. 요거요? 네. 숫자를 여러 번 사용된다는 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같은 숫자, 0을 뭐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1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마디로 이 세 자리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겠죠? 0만 못 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예요? 다 올 수 있죠? 6가지죠.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된다는 게 한 번 수를 만들 때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5, 3, 3, 3, 3 이런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뭐가 의문을 불어서 그래?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18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하기 힘든가요? 어려워요? 다들 잘 돼가고 있어요? 슬슬 102페이지부터는 모르는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2번 잠깐 보시면, 102페이지 12번이에요. 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흥민이와 지수를 포함해 6명이 있어요. 네. 근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려고 한다.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줄을 설 때 흥민이와 지수가 짝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 A, B, C, D가 있다. C, D, E, F 뭐 이렇게 있다. 흥민이와 지수가 A, B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명씩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묶어야 돼요. 이렇게 2개씩. 예를 들어 A, B를 여기 썼어요. 그지? 그러면은 우선 묶는 경우가 나열하는 거죠. 네. 자, 이거 위치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고, 자, 그럼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위에도 위치가 바뀔 수 있죠. 2 곱하기 1이 있어야 되겠죠. A, B 위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얘네들도 모르지만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얘네들도 모르지만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 지금
얘네 두 개만 먼저 생각할게요. 두 번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이제 2 곱하기 1이 있었고, 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의미를 좀 생각해 가시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자, 그래야지 좀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얘네 순서 배열한 게 3, 2, 1이었고, 위치 바꾸는 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었는데, 얘 A, B가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여서 곱하기 3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자, A, B, C, D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네 자리가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거둔 후에 다시 학생에게 나눠줬는데 네 학생 모두 자기 자신의 보좌가 아니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A가 못 오죠. 그러니까는 B, C, D가 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자, 여기는 A가 올 수 있죠. 여기에는 지금 B가 왔으니까 C도 올 수 있고요. D도 올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A가 여기 있을 때는 이 자리엔 C가 못 와요. A, B는 이미 사용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D뿐이 못 오거든요. 그럼 얘는 C뿐이 못 오죠. C가 왔으면 여기에 A가 왔다면 D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D고 여기가 A,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D가 와도, 네, 지금 여긴 C가 못 오니까 A가 오고 여기가 C 오는 요 경우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B가 왔을 때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죠. 그럼 C랑 D가 와도 세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하나의 경우를 확인해 보면 그 나머지 경우도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건우 봤어? 이해돼? 10번 이거야. 지은이와 혜진이를 포함하여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5명의 자리가 있어요. C, D, E야. 그래서 5자리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은이가 A고 희진이가 B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A,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할 때, 그러니까 A랑 B가 있을 수 있는 게 요렇게죠. 그럼 한 명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한 명이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한 명이 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3가지죠? 근데 A, B가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곱하기 2 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우선 6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A, B는 이미 사용을 했잖아. 얘의 경우를 먼저 확인했을 때. 그러면 남는 경우만 구하면 되겠네요. 빈자리. 얘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고정은 내가 제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는 얘네들만 나열하면 되니까 또 3이 1이죠. 6가지죠. 그래서 2개 곱하면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에요. 이해돼요? 건종이 이렇게 풀었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확인. 그쵸? 경우의 수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 솔직히 부분이 있고요. 네, 유형도 이런 것들, 뭐 20번, 21번 같은 것들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외워두셔야 되고, 네, 최고 수준에서도 뭐 1번, 4번 이런 것들, 네, 5번은 잘 안 나오는 편이고 6번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나오는 건 좀 최대한 많이 외워두셔야지 시험 보실 때 좀 편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외워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확률 뭐 요거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겠네요. 네.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네, 전체를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어난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 내가 알고 싶은 경우가 분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 전에 모든 경우는 무조건 구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셔서 필요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신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뭐 A가 일어난 사건의 경우 이걸 구한 게 지금 경우의 수에서 한 일이죠. 분자를 구한 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P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어난 사건에 대한 범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P의 범위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 그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대한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100%여서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Q라는 것도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Q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여사건이라 그러거든요. 반대 사건. 네, 그걸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거기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적어도라는 뭐뭐 하지 않은 뭐 적어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반대 사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 사건을 구하라는 의미는 전체는 항상 1이니까 1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하면 그러면 반대 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적어도라는 단어나 뭐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적어도 하나는 A일 확률. 그러면은 1에서 A일 확률을 구해서 빼줘야 된다.
자, 요거를 이제 반대 사건,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 범위도 마찬가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수 있는 거죠. 얘랑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앞에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유형이 뭐 특별하게 몇 개 더 추가되는 건 있지만, 대부분의 얘기들은 겹치는 얘기들이 경우의 수에서 겹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주사위 던지고 일렬로 세우고 대표 뽑고 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뽑아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네, 또는이나 동시에 이런 의미 자체도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또는은 더하기고 또는이랑 같은 말이 뭐이거나 이게 같은 말이었고 동시에 뭐 연속해서 뭐 그리고 뭐 뭐뭐와 이런 것들도 곱하기랑 같은 의미다 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뭐 윷놀이가 보이네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럼 윷놀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윷놀이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도개, 걸, 윷모가 있고. 자, 막대기 4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막대기 4개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앞면이 네, 동그라미고 뒷면이 X라면 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네, 앞면 3개, 뒷면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X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죠. 4가지다. 경우가. 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 2번에 뒷면 2번이죠. 네. 근데 얘도 이제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똥X 똥X일 수도 있고 X똥 X똥일 수도 있고 똥 XX일 수도 있고 X똥똥 X일 수도 있으니까 6가지다. 자, 걸은 도랑 똑같죠. XXX똥이 되는 거죠. 4가지다. 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유시랑 모는 한 가지씩 있다. 그래서 네 16가지의 경우가 나와야 되겠죠. 다 더하면. 자, 그리고 확률로 외워주시면 다른 색으로 치면 도는 4분의 1이고 개는 지금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고 걸도 4분의 1이고 윷은 네, 16분의 1이고 모두 1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비교를 하셔야 될 건 이거는 뭐야? 동전 4개 던지는 거랑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럼 동전 던지는 문제들이 솔직히 좀 많죠. 꼭 동전을 던지진 않잖아요. 네, 뭐 신호등 불이 꺼졌다 켜졌다도 동전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말만 바꾸면 뭐 다 다른 문제가 되는 거여서 뭐 제가 뭐 유형을 콕 하나 뭐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달라.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는 당첨제비 요거는 얘기를 해야죠. 문제를 맞출 확률 네, 적어도 한 사람은 문제를 맞출 확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번 같은 경우 진서가 있고 기중이가 있어. 진서랑 기중. 자, 문제를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서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면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맞추는 것과 못 맞추는 거를 동시에 써주셔야죠. 얘가 3분의 2면 얘가 3분의 1이고.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문제를 맞출 확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적어도는 반대 사건이다. 적어도 한 사람이 맞췄다는 얘기는 한 사람만 맞춰도 되고 둘 다 맞춰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의 문제를 맞출 확률은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구해서 4분의 3이랑 3분의 1이 둘 다 못 맞출 확률이니까 이걸 구해서 1에서 뺀 거다. 그래서 4분의 3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겠죠. 자, 요게 적어도라고 써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안 그러면 다른 방식도 있죠?
둘 다 맞추는 경우 구하고 한 문제만 맞추는 경우 구하고 한 문제만 맞추는 경우 구해서 3개 더 하셔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더 불편하니까 안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문제는 12번 10개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 있어요. A가 제비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여기에서 이 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는 얘기는 확률이 다시 똑같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없어. 확인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안 넣은 거야. 아무 말이 없어. 그죠? 넣었으면 넣었다는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확인했어. 그럼 안 넣은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제비를 뽑을 때 A는 당첨되지 않고 B는 당첨이 된다 그랬으니까 A는 네, 10분의 7이고요. B는 당첨됐으니까 10분의 3이 돼서 네, 100분의 21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풀어줄 게 뭐 있을까? 요거 12번. 이게 좀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자, 12번을 좀 보시면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에 비가 와야 돼요. 그럼 이걸 통째로 0.3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안 오, 그 다음날도 비가 안 오는 건 0.7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6이면 비가 올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0.4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대한 확률을 전부 다 구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이번 주 목요일에 비가 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비가 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목금토를 써 주시고 얘는 비가 안 왔고요. 얘는 비가 왔죠. 문제는 금요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우는 지금 보시면 x 똥똥 요 경우를 하나 구하셔야 되고 x 똥 이렇게 경우를 하나 구하셔서 다른 사건이니까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미리 써놓은 얘를 확인을 하는 거죠. x똥으로 가고 있는 게 0.3이고 똥똥으로 가는 게 0.6이고 xx는 0.7이고 똥똥으로 가는 건 x똥 네, 0.3이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시면 네, 0.18 더하기 0.21이어서 0.39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목금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1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얘랑 얘는 알려줄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얘가 똥X 여기도 똥X야. 그러면 식이 총 4개가 나와야 돼요. 네. 당연히 곱하기도 하나 더 있었겠죠? 네. 그래서 3개 곱해진 게 4가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풀어보시고, 안 되면 또 얘기하세요. 네. 103 쪽에, 103 쪽에, 16번?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4장을 뽑아서 만들 거래요. 4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0 빼고 5가지죠? 얘도 5가지죠? 4가지고 3가지여서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300가지예요. 요건 이해가 되실까요? 전체가 300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될 건 238번째 작은 수부터 238번째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숫자의 경우를 내가 써본다면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는 1,
3, 5, 6, 8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요게 몇 가지씩 나뉜 거냐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얘 제외한 이 3개 곱한 게 경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1이 있는 경우가 60가지인 거야. 지금 다 60가지씩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238번째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세면 몇이야? 240번째잖아. 자, 작은 거부터 쓰는 거니까요. 제일 끝에 있는 건 제일 큰 수였을 거예요. 그지? 자, 6이 시작되는 거고 가장 큰 수를 만들면 그게 240번째였을 거야. 그럼 그 위에가 239번째고 그 위에가 238번째겠죠. 네. 그럼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숫자가 1, 3, 5, 6, 8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6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부터 할 거니까 8이 와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6, 8을 사용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야? 5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와야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240번째예요. 아니지. 지금 5자리가 아니죠? 4자리였죠. 네. 자, 요게 240번째. 그러면 239번째는 뭐겠어요? 8, 5, 1. 여기가 1이겠죠. 그럼 239번째. 238번째는 그럼 여기가 뭐였겠어요? 0. 0이었겠죠. 6, 8, 5요.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셨어요? 다른 분들? 설마 다 세고 계시진 않으셨겠죠? 네. 자, 여기서 좀 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제가 여기 8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쳐요. 6이랑 8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거야. 그러니까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것만 곱한 12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5라고 선택을 했다고 쳐. 그럼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또 얘인 거야. 3가지. 그러니까 나열한 것 중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 제외하면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그 수. 이해되실까요? 이걸 잘 사용하셔야지 계산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안 그러면 다 써야 돼.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좀 생각하셔라. 18번이요. 18번. 쪽지 시험에 OX를 표시하는 문제가 네 문제 출제가 됐어. 동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OX는 윤아가 인규로 네 문제 OX를 표시를 했어. 찍었단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적어도 2문제 이상 맞춘다. 네, 2문제 이상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문제를 맞춰도 되고 3문제를 맞춰도 되고 네, 다 맞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2문제 이상 맞추는 경우 이거는 적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저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무슨 적어도를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얘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적어도도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다 틀린 거 계산해야 되고, 하나 틀린 거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 생각을 한 거구나. 그럼 반이네? 그러면 문제식의 임의로 4개를 적어도 2문제. 그러면은, 4문제 출제했어.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가지잖아. 적어도 2문제 이상을 맞춘다. 그러면 다네? 아닌가?
한 문제 맞추는 다 틀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다일 수는 없겠다. 다 틀리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3개 틀리는 경우 4가지. 1번이 답이겠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전부 다 2개 이상 맞춘 거죠. 그래서 3개 틀리는 경우가 지금 위치가 바뀌니까 4가지였고 다 틀리는 건 한 가지뿐이 없죠. 전체가 16가지여서 16-5 11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100? 100 있죠? 얘는 5개 500원짜리 동전 4개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1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돈을 지불.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지를 다 써라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내가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내는 경우까지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얘를 안 내고 얘를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경우가 5가지인 거야.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겠죠. 얘는 2가지겠죠. 낼 수 있는 경우가. 내고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다 곱하니까 30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다 안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 안 내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 없으니까 29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 세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자.